우리나라 연구 개발비가 얼마였을까를 통계를 찾아보면 공식적인 통계에 잘 안 잡힙니다. 네.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마도 추정치인데 1963년입니다. 5.16 혁명 직후에. 그때 얼마였냐면 12억 원 정도. 1963년에. 네, 12억 원. 근데 이게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12억 하면 모르고 공한뭐두개 더 붙을 수도 있죠. GDP 대비로 얼마냐면 0.25%입니다. GDP 대비로 연구 개발비가. 그다음 이제 조금 공식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게 1976년까지 이제 10년을 확 건너뛰면 나오는데 그때 정부하고 민간을 다 합쳐서 민간까지 다 합쳐서 연구 개발비가 610억 원 정도. 610억 원. 그러면 GDP 대비로는 0.4입니다. 조금 늘었죠. 좀 늘어났네요. 예. 이후에 이제 연구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국가의 미래 산업과 관련돼 있는가를 이제 인식하면서 꾸준히 늘어나죠. 1996년에 드디어 10조 원을 돌파합니다. 억 단위에서 조로 이제 확 넘어가고 2012년에 50조를 돌파합니다. 와, 예. 엄청나네요. 2014년에 64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연구 개발비가 1위였습니다. 2위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래서는 뭐 선진국 대열로 도전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막 쏟아붓기 시작한 그때가 그 한 1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2015년, 16년에 세계 2위로 잠깐 내려왔다가 액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GDP 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 다시 1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뚝쭉쭉쭉. 그러니까 국가의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흐름을 봐도 지금도 쏟아부을 때냐 아니냐. 지금 쏟아부어야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여기서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자동차도 막히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그것도 다 지가 헛발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리백이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서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한 투자도 더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막혀버린 상태에서 이걸 돌파하려면은 생명공학의 바이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연구개발비가 늘어야 될 시점인데 뭘 엉뚱한 데 갖다 쓰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지. 우크라이나에 3조 몇천억? 또 몇 조를 갖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R&D를 갖다 일괄해서 10몇 % 깎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도대체 R&D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던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이럴 때 누가 먹고 사느냐. 그 안에서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끈을 댄 연구개발비만 살아남고 진짜 꼭 필요한데 힘은 없고 그저 연구밖에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의 연구개발비는 날아가는 거죠. 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연구개발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뭐 눈먼 돈이네 그러고 말지 제대로 된 연구하는 것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무튼 뭐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연구개발비가 몇백억에서 갑자기 10조, 60조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야 많이 늘었네 하지만 결국 자동차를 만들고 중공업 유조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들고 한 기반은 결국 끈질긴 연구 투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걸 무시하고 이 정권이 R&D 예산을 그냥 무작정 닦는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댓글 보니까 75%인가 삭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는 제가 이해를 제일 못하겠는 건 되게 연구 개발해서 국가 부흥 그다음에 부국 강병을 부르짖는 거는 우파 정부예요.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 정부가 돈 그런데 너무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시다. 복지 예산에 신경을 쓰는 거고요. 에이 그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 중에서 보면 연구 개발 예산을 꼭 우파 정부가 깎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좌파 정부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진보 정권에서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꽤 포진해 있는 거예요. 첫 해 말씀하셨죠. 우파 정부는 항상 특징이 무능하다.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는 R&D 예산 이 증가율이 17%,
11%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9.6, 4.5 이렇습니다. 증가율이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파 정부가 뭐 때문에 우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부국강병, 나라를 키우고 힘을 길러서 뭔가 세계 으뜸으로 가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항상 우파 정부가 내세우는 건데 어떻게 좌파 정부는 실제 예산을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우파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 쓰고 기업 법인세 깎아주는 데 쓰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로는 확실하게 가는데 실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작업에는 그렇게 열성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파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거죠, 우파. 근데 우파 그러고 보니까 일맥상통하네요. 독립군이 무슨 뭐 별걸 했을까? 그럴까요? 이런 네. 거죠. 네. 그게 우파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뭐 오직 뭐 이념 지금은 하는 짓이 뭐 대선 전에는 뭐 네. 이념으로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직 이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민생과 이념. 맨 처음에는 민생을 위해서 그랬고 표를 다 긁어 가더니 네. 그다음에 민생은 무슨 거짓된 이념부터 타파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민생은 저리 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점에서 우파 정권에 공부 안 하는 것과 우파 정권에 그때그때 아무거나 막 집어 던지면서 표를 구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똑바로 쳐다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